밤 10시 분주했던 하루를 정리하는 시각. 이 시간 하루 일을 시작하기 위해 사무실 계단을 오른 사람이 있다. 올해 나이 20살의 대학생 권기덕군. 출근하자마자 기덕이는 옷부터 갈아입고 자리를 편다. 좁은 사무실 안에는 이미 너댓 명의 또래 청년들이 잠을 청하고 있었다. 새벽이 되자 비가 퍼붓기 시작했다. 야, 일어나라. 자, 일어나자. 비가 많이 온다. 빨리 일어나. 이들의 기상시간은 새벽 3시. 이때부터 본격적인 하루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기덕이는 노량진 수산시장 얼음사업소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힘들고 땀 흘리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 이 일을 시작했다. 여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서 괜찮지만 얼음 나오고 막 깨진 얼음 깔려있을 때는 마음대로 올라오시면 안 돼요. 위험하거든요. 맨손으로 얼음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손 보호를 위해 장갑을 끼는 것은 필수다. 오늘은 굵은 빗줄기가 퍼붓고 있어서 우비도 단단히 챙겨 입어야 한다. 노량진 수산시장의 하루 얼음 소비량은 약 50톤, 135kg짜리 얼음 덩어리 500여 개가 소비된다. 이런 대형 얼음 덩어리를 가득 실은 2.5톤 트럭이 하루 평균 10대 이상 이곳 수산시장으로 얼음을 날라온다. 이 얼음들을 운반하고 자르는 것이 바로 기덕이를 포함한 아르바이트생들의 일이다. 트럭에서 내린 얼음 덩어리는 얼음 자르는 기계에 넣어 몇 등분으로 자른다. 이렇게 잘려진 얼음을 다시 기계에 넣어 상인들에게 판매할 크기로 자르는 작업이 이어진다. 시장 상인이 얼음을 사러 왔다. 요거 절반 째고 네 돈하고 내줘. 저는 하나 바꿔. 주문에 따라 얼음 톱질을 하는 일까지 얼음과 관련된 모든 것이 기덕이의 몫이다. 잘라드려요? 이렇게 해서 받는 한 달 월급은 120만 원. 새벽 3시부터 아침 11시까지 기덕이는 20살의 여름을 꼬박 바쳐 이 돈을 벌고 있다. 한 달 안 됐죠 아직. 한 달 아직 안 예, 됐어요? 좀만 있으면 한 달. 시장이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도 배우는 게 있고 돈도 버니까 상관없죠 그런 거. 트럭에 운반되어 온 얼음의 일부는 기계에 갈아서 포대에 담아 나른다. 30kg이 넘는 얼음 포대와 씨름하다 보면 온몸은 어느새 땀과 빗물로 뒤범벅이다. 기덕이는 아르바이트 때문에 대전집을 떠나 서울까지 올라왔다. 취업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도 어려워진 것이다. 일자리 얻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서울 좀 큰 도시라 쉬운 줄 알고 왔는데 쉬운 게 아니고 또 이런 데 오면은 시장이 원체 크니까 할 일이 많겠다 생각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20살 대학생이 처음 발을 디딘 사회가 바로 노량진 수산시장이다. 생생하고 치열한 삶의 현장. 이곳에서 돈을 벌며 사회를 배우겠다는 것이 기덕이의 생각이었다. 대졸자 10명 중 3명이 취업을 포기하고 있는 사상 최대의 취업난 속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사회 진출에 발판을 쌓겠다는 것이다. 배달 가져오겠습니다. 얼음 배달 주문이 들어오자 기덕이가 지게차를 몰고 배달에 나선다. 상인에게 얼음 5포를 배달해주는 것으로 오늘의 배달 업무가 시작됐다. 이런 얼음 배달을 위해서는 힘도 힘이지만 지게차 운전 능력이 필수다. 이런 지게차 운전은 어디서 배웠어요? 이거 여기 운전도 면허만 따놓고 있다가 여기 와서 운전을 배우게 됐어요. 이거 몇 번이나 운반해요? 바쁠 때는 혼자서 8차까지도 나가봤어요.
경매가 끝난 후 본격적인 장사가 시작된 시간. 이때부터가 상인들도 아르바이트생 기덕이도 본격적으로 바빠지는 시간이다. 여기저기서 배달 주문이 몰려들기 시작한다. 직접 들고 하시게요? 아유, 그도 나 알잖아. 아는데 지금 여기저기 막 시키셔가지고 거기까지. 하나 얼른 이뻐. 그렇다. 30kg도 넘는 얼음포를 들고 좁은 시장 바닥을 이리저리 누벼야 하는 아르바이트. 하지만 사서 하는 고생이다. 그만큼 이곳에서 얻어가는 것들도 많기 때문이다. 시장 상인들과 직접 부딪히면서 시장 경제의 현실과 삶의 경험을 배워가고 있는 것이다. 젊은 학생이 일하는 거 보니까 어떠신가요? 생각하세요? 잘하는 거지. 그렇게 해야지. 하나도 보리 내는 거 보리. 수고하세요. 청년 실업의 한가운데 서 있는 권기덕군. 힘든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사회를 배우고 자신만의 경쟁력을 만들어가고 있다. 시장 상인들도 다 어른들이고 예전에 몰랐는데 버릇없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 뭐 힘든 일 하다 보니까 위계 질서가 딱 서 있잖아요. 그래서 예의범절이나 뭐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거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무더위를 식혀주던 여름바다. 하지만 22살의 윤인석 군은 이 바다에서 올여름 누구보다도 뜨겁게 보내고 있다. 인천 앞바다에 세워놓은 배가 올여름 그의 일터다. 아침 8시 출근하자마자 무릎까지 올라오는 양말부터 찾아 신는다. 양말이 이렇게 긴 이유가 있어요? 예, 장화가 길어갖고요. 여기 장화 길이에 맞춰서 길게 신어요. 인석이가 이곳에서 하는 일은 인천 앞바다 청소. 120년 만에 실시되는 바다 청소에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이곳에 찾아와 일을 시작했다. 작업복을 갈아입은 후엔 수건과 모자를 덮어 쓴다. 하루 종일 태양 아래서 작업하는 일이라 모자와 수건이 없으면 제대로 작업을 해내기 힘든 것이다. 이게 햇빛 때문에 목이 너무 많이 타거든요. 그래갖고 자외선 차단 효과를 준다. 준비가 끝나자 배가 출발했다. 인석이를 비롯한 6명의 일꾼들이 쓰레기 수거배를 타고 나가 바닷속에 쓰레기를 끌어올리게 되는 것이다. 인석이가 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은 지난 7월 초, 군입대 전인 9월 초까지 이 일을 계속할 생각이다. 군대 가기 전에 좀 힘든 일을 한번 해보려고요. 이게 한번 아시는 분이 계셔갖고 그 통해서 하게 됐어요. 배가 부두에 가까워지자 밧줄을 던져 배를 묶는 작업이 시작됐다. 쓰레기 수거배는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 종일 부두 주변을 돌며 해상과 해저, 연안 일대에 대한 쓰레기 수거에 들어가게 된다. 배를 묶은 후 인석이가 뭔가를 가지러 간다. 쓰레기가 쌓여있는 바닷속을 탐색할 사람은 전문적인 산업 잠수부들. 그들의 잠수 준비를 위해 필요한 작업을 돕는 것도 인석이의 일 중 하나다. 이 작업에 동원되는 잠수부는 2명. 만일의 위험에 대비해 다리에 칼을 차고 바닷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한다. 산업 잠수부들은 바닷속 15m까지 들어가 쓰레기가 쌓여있는 곳의 위치를 탐색하게 된다. 잠수부들이 바닷속 탐색에 나서면 인석이는 잠수부들의 산소통 호스를 조심스럽게 풀어 그들의 안전을 돕는다. 잠수부가 바다 쓰레기 위치를 알려오면 쓰레기 수거 기계가 바닷속으로 들어간다. 인천 앞바다가 오염되기 시작한 것은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된 70년대 후반부터 산업 폐기물들이 바닷속에 쌓이기 시작한 것이다. 2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인천 앞바다 청소에서는 하루 3-4톤의 쓰레기를 건져 올리고 있다.
기계가 바닷속의 쓰레기들을 건져 올리면 그 속에 포함된 돌은 바다로 다시 밀어 넣는다. 뻘도 삽으로 밀어 바다로 돌려보낸다. 하지만 진흙벌을 밀어내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다. 쉴 새 없이 물을 뿌려대는 속에서 진흙벌과 힘겨루기를 하다 보면 얼굴은 금세 뻘물투성이가 되고 만다. 네? 얼굴에 많이 써요. 물 때문에 많이 써요. 얼굴에도 막 엄청 커요. 네. 엄청 커요. 7월 달부터 했으니까 한 달 20일? 쯤 됐어요. 힘들지만 그래도 사회생 하려면 힘들잖아요. 군 입대와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자신감을 기르기 위해 남들보다 힘든 일을 자청한 것이 인천 앞바다 청소다. 바다 쓰레기는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돌과 뻘을 제외한 모든 쓰레기는 씻은 후 다시 한 군데 모아놓아야 한다. 바닷속에서 딱딱하게 굳은 시멘트는 무게가 엄청나 굴리기도 힘들 정도다. 폐타이어는 가장 많이 올라오는 쓰레기 중 하나다. 이 타이어들은 물로 씻은 후 한 군데 모아두었다가 다시 재활용한다. 이렇게 일해서 버는 돈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힘든 일과 쓰레기 더미 악취 속에서 노동과 돈의 소중함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한번 끌어올린 쓰레기를 치울 때마다 땀과 뻘물로 범벅이 된 작업복과 얼굴을 바닷물로 씻어내린다. 오늘따라 많이 나오네. 눈에 띄어가지고. 바다 청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60여일째. 인석이는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이렇게 하루 11시간씩 일해오고 있다. 그야말로 혹독한 예비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애기라뇨. 이게 애기지. 왜 애기라고 그러세요? 우리 이 사람들 중에서는 진짜 애기지. 뭐. 열심히 잘해 일을 아주 착하게. 몸 안 아끼고 아주 성실하게 아주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렇게 어린 학생이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 기특하지. 내 자식 같고. 돈의 소중함 같은 것도 힘든 일을 해봐야 아는 거야. 느끼고 있어요. 지난 2달 이곳에서 배운 것은 땀 흘린 만큼 얻는다는 진리다. 전에 몇 사람이 왔었는데 노는 날도 없고 뻘물 튀고 자존심 상해서 이런 일을 못하겠다고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들과 얼마나 힘들었어요? 일만 하는 거 구경만 하다 갔어요. 우리 학생들이 한 60일? 지금 얼마 했어요? 한 60일 했어요. 결과는 한 번도 안 하고 열심히잖아요. 그렇게 여름바다를 청소하며 사람들과 함께 일한 60여일. 인석이는 이 바다 아르바이트에 2달을 꼬박 바쳐 앞날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 힘든 일이니까 사회에 나가면 많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 사회에 나가서도 힘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 거 같아요.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는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자신감과 정신력을 키우는 준비 과정이 되고 있다. 안산의 한 체육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고영철 군. 그는 자신을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가는 스파링 파트너를 아르바이트로 택했다. 오히려 우리 한 수 배운다는 생각에서요. 오히려 더 좋을 때가 있죠. 오히려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 맞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취미로 권투를 시작한 고영철 군이 스파링 파트너 일을 시작한 것은 8개월 전부터. 오늘 그가 스파링을 해줄 상대는 프로 전적 7전 4승 3패 권투 선수 임채소 씨. 복싱 경력 8개월인 자신과는 실력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선수다. 선수가 이제 스파링을 해야 되는데 특정 선수가 상대가 없을 때 우리가 이제
아르바이트 스파링 파트너를 상대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이제 자기들이 직접 체육관 운동하면서 스파링을 해달라면은 이제 얼마씩 받고 상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 선수는 벌써 링 위로 올라가서 몸을 풀고 있다. 고영철 군은 링에 올라가기 전 관장이 직접 헤드기어를 씌워주면서 스파링의 규칙을 알려준다. 됐냐? 스파링은 실전 규칙대로 하되 두 선수 모두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력이 월등한 프로 선수와의 대전은 어쩔 수 없이 긴장되는 일이다. 긴장이 되죠. 또 특히나 잘하는 선수라고는요. 긴장이 많이 됩니다. 나요? 1라운드 종이 울렸다. 마치 실전처럼 두 선수는 서로에 대한 탐색전을 벌인다. 그러나 곧 임 선수의 공격이 시작됐다. 이게 나가야지. 탁. 겨우 주먹을 한 번 휘둘러 봤을 뿐 계속되는 일방적인 공격. 결국 임 선수를 껴안고 펀칭을 하고 만다. 1라운드가 끝났다. 3분씩 총 3라운드로 진행되는 권투 스파링. 링 위에서 견뎌야 하는 시간은 9분에 불과하지만 링 위에서의 3분은 고영철 군에게 축구 경기 90분보다 길게 느껴진다. 마지막 3라운드가 시작됐다. 종이 울리자마자 임채소 선수가 맹렬한 공격을 다시 퍼붓는다. 다시 나가. 고영철 군이 권투 아르바이트를 택한 것은 자신을 쓰러뜨린 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매력 때문이다. 그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시키며 자기 자신을 이기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충격이 컸던 탓일까? 마지막 1분은 제대로 싸우지 못한 채 결국 링을 내려와야 했다. 야, 인마 그렇게 되냐? 잽을 항상 권투에서는 잽이 생명이야. 잽을 하나 가지고 다운시키고 그래. 복근 맞았어요? 예. 절대로 안 봐주는데요. 절대로 안 봐주는데요. 오늘 선수가 10% 선수라. 이거 맞는 모습만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이거. 9분간의 짧지만 긴 스파링. 그 시간은 자신을 이기는 극기의 시간이다. 예.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오늘 그 극기의 시간을 견뎌내지 못한 것이 그로서는 두고두고 아쉬운 것이다.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고 유도, 수영, 태권도 다 그렇겠지만요. 혹시 링 위에 있는 상대편을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저를 쓰러뜨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많이 해봤는데요. 뭐 막노동 일도 해보고 뭐 단란점이나 나이트클럽, 웨이트도 많이 해봤는데요. 이렇게 내가 직접 땀을 무지하게 많이 흘리고 내 자신을 오늘 물론 진 것 같지만 제 자신한테 이길 때 그때 뭐 돈을 따서 희열을 느낍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스파링 파트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고영철 군. 이렇게 벌어들이는 한 달 아르바이트비는 약 40만 원. 이 돈과 함께 그는 강한 정신력까지 얻어가고 있다. 아르바이트비 받은 거야? 예, 아르바이트. 얼마예요? 볼 수 있어요? 한 2만 원 되는 것 같습니다. 2만 원? 예.
네, 앞으로도 계속 이 노래 할 거예요? 예, 저도 뭐 이게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요. 또 관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아르바이트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요. 예, 물론 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학생으로 아르바이트 계속 할 생각이에요. 한 해 1,100개 이상의 경마 경주가 열리고 매주 10만여 명의 경마 팬들이 몰려드는 곳 서울 경마공원. 한 번의 경주가 끝날 때마다 1, 2, 3위를 차지한 경주말을 사람들이 마방으로 데리고 들어온다. 마방으로 들어간 말을 뒤따라가는 사람은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성락형군. 그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말 오줌통이다. 약물 테스트를 위해 경주를 끝낸 말의 오줌을 받아내는 것이 그의 일이다. 말 오줌을 받기 위해 쓰는 방법은 휘파람이다. 말은 선천적으로 민감하고 겁이 많은 동물. 때문에 휘파람을 불면서 말을 다독이고 정서적으로 안정시켜줘야 제대로 말 오줌을 받아낼 수 있다. 휘파람이 말 더 자극시킨다는 그런 경험상 그렇게 계속 전해져 오는 거라서 그냥 한번 불어보고 있는데 휘파람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오줌을 싸게끔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훨씬 더 좋은 여건도 좋아가지고요. 웬만하면 안 나가요. 여기 한번 들어오면 그냥 5만 원 좀 받는 것 같아요. 식대 이렇게 교통비 다 포함해가지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5만 원 정도 나옵니다. 경마장 아르바이트는 보수도 높고 주말에만 일하면 된다는 점 때문에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아르바이트 자리다. 대학 4학년인 홍주성 군은 이곳에서 4년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최근의 취업난 속에서 아르바이트는 대학생들에게 사회 진출의 준비 과정이자 만일을 대비한 최후의 보루이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또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직업이 있잖아요. 이거를 하고 싶은데 정작 취직을 하고 오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게 되는 경우, 그런 걸 보면 좀 안타깝죠. 다시 경주가 시작된 경마장. 말이 트랙을 지나가자 학생들이 달려 나온다. 이들 역시 아르바이트 학생들. 경주의 종류에 따라 경마 트랙의 위치를 바꿔주는 것이 이들의 일이다. 경주가 끝날 때마다 트랙에 떨어진 이물질을 줍는 일도 한다. 경주마다는 빠른 속도로 질주하기 때문에 트랙 위의 작은 이물질도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저 땀이 좀 많아가지고 지금 많이 심해진 거지. 7월달, 6월달은 더워가지고. 모래밭이라서 걷기 힘들겠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 익숙해졌어요. 좀 푹신푹신거리고. 하루에 경마 횟수는 12번, 학생들은 3번씩 트랙을 돌며 이물질을 줍는다. 돈 얼마나 주셨어요? 이만큼이요. 네? 이들의 하루 일당은 5만 원. 그러니까 평일에 이제 대부분 학생이니까 주중에는 학교 생활하면서 주말에 어차피 놀 바에는 차라리 와서 일하고 또 그만큼 주말에 못하는 거 포기를 하지만 그만큼 또 대가가 있으니까요. 여기 선배나 동기나 지금 다 취업 걱정이 한창일 텐데요. 저는 이제 여기 아르바이트 끝나고도 이제 정직원으로 취직할 생각이어서 열심히 저는 대기업식으로 따지자면 인턴식이죠. 여기도 하나의 인턴, 아르바이트도 인턴. 자신의 전공을 살린 직업을 갖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선택한 학생들도 많다. 경마장 타워의 중계석. 이곳에서 중계에 카메라를 잡고 있는 방송기술과 1학년 서재원 군. 그는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까지 본 후 몇 개월을 기다려 이곳에서 일할 수 있었다. 그 자리가 또 남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연락이 온 후에 그때부터 입사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걸렸어요? 저는 한 면접 본 후에 6달? 6달? 예. 저한테는 제 전공과하고도 관련있는 거기 때문에 제 장래에는 확실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합니다.
한 동물원의 사무실에서 분유를 타고 있는 최승옥은 그는 지금 생후 한 달 남짓된 아기 호랑이의 아빠 노릇을 하고 있다. 직접 탄 분유를 먹이기 전 승호는 가운을 차려입는다. 아기 호랑이에게 세균이 옮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아기 호랑이에게 우유를 먹일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 젖을 주다가 잘못 주면요, 이게 폐로 들어가면은 얘네 그러니까 인공포효 할 때 제일 많이 죽는 게 얘가 젖 먹이다가 이게 폐로 들어가면 제일 많이 죽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갖고 그거 조심하느라고 그거 배우느라고 좀 많이 힘들었죠. 또 지쳤어? 우유를 다 먹은 아기 호랑이는 안아 올려서 입을 닦아준다. 그리고 아기에게 하듯이 배를 쓰다듬어 트름까지 시켜준다. 트름했어? 트름까지 시켜줘요? 네, 트름 시켜줘야지 이제 소화 잘 되니까. 트름을 시킨 후에는 배변까지 도와준다. 지금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새끼들은 원래 자연 포유할 때는 어미들이 이제 얘 항문을 핥아갖고 이제 배변을 하는 걸 도와주거든요. 근데 저희는 좀 그렇게 하는 걸 못 해주니까 지금 이 상태로 배변하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에게 해주듯이 우유를 먹이는 일에서부터 배변을 도와주고 배설물을 치우는 일까지. 자기 아이 보살피듯 호랑이를 보살피는 승호. 올해 초 동물자원학과를 졸업한 그의 꿈은 동물원 사육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직접 저희가 몸을 부딪히면서 이렇게 경력을 쌓는 거니까 도움이 상당히 많이 돼요. 쉽게 어디 딴 데서 이렇게 얘기로만 듣고 책으로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여기서는 직접 몸으로 체험하니까 도움이 되게 많이 되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동물원 사육사에게 주어지는 자격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승호는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육사가 되기 위한 길을 밟아가고 있다. 새끼 호랑이에게 우유를 준 후에는 새끼 사자들의 피부병 치료에 나섰다. 사람의 손을 별로 타지 않은 채 어미와 함께 자라고 있는 이 사자들은 아직 새끼지만 맹수답게 무척 사납고 사람에 대한 경계심도 많다. 피부병을 치료해주기 위해 한번 안아 올릴 때도 물리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라돌이 가만히 있어. 얘네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 포유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을 별로 이렇게 경계를 많이 하죠. 좀 별로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고. 치료할 때는 좀 불편하죠. 저희가 인공포효했던 것들은 그냥 저 잘 따르니까 치료 쉽게 할 수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치료하기가 힘들죠. 끝났어요? 지난해 5월 개원한 대전동물원에는 모두 132종, 591마리의 동물들이 살고 있다. 주아는 이 동물들에게 먹이 주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생후 2, 3개월 된 새끼 사자들. 이 사자들은 사람이 직접 먹이를 주면서 키워 사람을 잘 따르는 편이다. 새끼 사자의 점심은 닭고기, 찬고기는 잘 먹지 않기 때문에 고기를 밖으로 꺼내 따뜻하게 만들고 있는 중이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동물 키우는 걸 좋아해서 해가지고요. 집에서는 동물 엄마가 잘 못 키우게 하니까 아주 이런 데 오면은 많잖아요, 동물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해보고 싶어가지고. 주화도 동물원 사육사가 되고 싶어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지난해 대전동물원이 개장한다는 소식을 뉴스를 보고 접한 뒤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며 직접 이곳을 찾아왔다. 무효부정은 있죠. 어떻게 하다 말았어요? 그냥 밥 주다가도 물리고 뭐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뒤에서 와가지고 다가와가지고 울 때도 있고요. 사람 손에 키워져 온순하다고는 해도
백수의 제왕이다. 장난으로 핥히거나 깨물어도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 때문에 사람에겐 상당한 통증이 남을 수밖에 없다. 사자는 뒷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공격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먹이를 줄 때도 놀아줄 때도 항상 벽에 붙은 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른 동물들 음식 준비도 주화의 몫이다. 이구아나 이제 먹이 주려고 만드는 거거든요. 이구아나의 먹이는 과일, 채소 등의 식물류. 이구아나는 낮 동안에 햇빛을 충분히 쬐는 후 돌아다니며 먹이를 먹기 시작한다. 주화가 동물원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동물이 바로 이구아나다. 이구아나는 신경 쓸 것도 많고요. 그리고 행동이 무디기 때문에 밥도 하루는 이틀 정도 안 먹을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많이 관찰하고 많이 봐야 돼요. 이번에는 애벌레 잡기에 나섰다. 이제는 손으로 애벌레 만지는 데도 익숙해졌다. 동물원에 자체에서 일한 거는 거의 1년 넘었고요. 여기 동물사에서 일한 거는 2개월 거의 다 돼가요. 네, 처음엔 그랬는데요. 지나다 보면은 잡는 것도 재밌어요.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뭐 살 많이 찐 거 있으면은 다람쥐 원숭이 주고 싶은 생각에 더 많이 잡게 되고 재밌죠. 애벌레는 다람쥐 원숭이들의 먹이. 주화가 이렇게 동물원에서 일하며 받는 월급은 70만 원. 아르바이트를 통해 그녀는 사육사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저녁 8시 승호가 손수레를 밀고 사자우리로 들어왔다. 손수레에 담긴 것은 사자들의 저녁 식사. 닭을 통째로 주거나 반으로 갈라서 사자들에게 던져준다. 우리 아롱이 희망이. 청년 실업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승호는 아무 곳에나 취직하려는 노력 대신 자신의 꿈을 위해 월수 70만 원의 아르바이트를 자청했다. 동물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쌓으며 사육사가 되기 위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 것이다. 보통 이게 1kg거든, 1kg 정도 되거든, 닭고기야. 그거 한 3마리에서 2마리 정도 먹어요. 그러니까 입맛이 닭고기에 많이 치우쳐져갖고 소고기는 저도 잘 안 먹어요. 이게 먹는 애들만 먹어요. 밤이 깊어지면 낮에 방사했던 사자들이 우리로 돌아온다. 이 사자들을 우리 속에 제대로 집어넣는 것도 사육사와 아르바이트생들의 일이다. 사자들을 한 마리씩 차례대로 우리 속에 집어넣는 것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 사자들이 제 우리를 찾아 들어오게 하고 사자가 우리에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정확히 문을 닫아줘야 한다. 실수하면 사자들이 우리 속에서 잘못 섞이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사자들을 우리에 다 집어넣은 다음엔 우리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점검을 한다. 하루 종일 동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시작하게 된 동물원 아르바이트. 아침 9시에 시작한 승호의 하루는 밤 9시가 훌쩍 넘어서 이렇게 끝이 난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 그러니까 돈이 됐든 뭐 명예가 됐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게 요즘 추세잖아요. 저도 솔직히 돈이나 뭐 그런 걸 떠나서 제가 하는 일에 마음에 들고 좋아하니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겠죠. 이렇게 승호는 특화된 아르바이트를 통해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강원도 오대산 자락에 있는 자생식물원의 한여름. 사람들이 꽃과 나무 속에서 한가하게 더위를 피하는 이곳 식물원에도 아르바이트의 열풍은 뜨겁다. 온갖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끝에 이곳에 일자리를 얻은 원예학과 2학년생인 이승민 양. 김밥 만들고 설거지하고 서빙하고 남들 하는 거 다 있죠.
나중 일도 좀 생각해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생각해보고 우선 생각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쪽에 승민이가 식물원 아르바이트를 선택한 것도 졸업 후 취업 전쟁을 고려한 것이었다. 김소영 역시 취업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적성을 탐색해보는 중이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을까, 어떤 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 어떤 건가 찾아보다가 인터넷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런 거 내고 이력서 내고 그다음에 와보라고 해서 그때 왔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돈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돈 많이 버는 뭐 과외나 이런 거 하겠지만 지금은 제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 건가 그런 걸 찾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고수는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복학생인 대연이도 진로 탐색을 위해 방학 때마다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미리 찾아 경험을 쌓아둔다면 취업 전선에서 우왕좌왕하진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여기 식물원 오기 전에는 다 잡초인 줄 알았어요. 강아지 풀도 뽑고요. 돼지 풀도 뽑고요. 근데 돼지 풀 같은 거는 번식력이 굉장히 강해가지고요. 다른 풀들을 다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뽑아주는 거예요. 다들 도시에서 자라 풀과 잡초도 구별하지 못하던 학생들. 하지만 이제는 어느덧 한눈에 꽃 이름을 알아낼 만큼 식물원 일에 익숙해졌다. 사실 세 사람 모두 시원한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과외를 했다면 돈도 더 많이 벌고 고생도 덜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식물원 일은 땡볕에서 농사 짓는 것과 다름이 없다. 풀베기에서부터 가지치기, 모종 심기, 벌레 잡기 등등 그러자니 온몸이 성할 날이 없다. 풀떡 같은 거 안 올라요? 다 풀떡이에요. 이렇게 다 오른 게. 집에서 어머니가 안 계세요? 약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예. 막 다치고 막 그러는데 예. 아르바이트 이렇게 매력이 있어요? 네, 뭐 다른 일보다 좀 보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 미래에까지 좀 한 걸음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미래로 가는데 한 걸음이 되니까 그 생각하면서 그냥 힘든다기보다는 그냥 보람 있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올 5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자 수는 170만 명. 대졸자의 60%가량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 취업난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험한 일, 남들보다 고생스러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못 가. 딸기 문희정이고요. 얘가 꼭대기까지 올라갈 거니까. 진짜요? 아이, 들어가. 너 임마 하나 채우지도 않았어. 그냥 걸어가도 가파른 길을 무거운 모종판을 들고 올라가려니 승민의 입에서는 절로 신음이다. 여기서 이렇게 흙꽃 몇 개나 가져왔냐? 박스 반. 이만큼 다 몇 개 묻힌 거야? 어? 그래가지고 아주 꽉꽉 밟아줘. 날이 이제 비가 안 오고 건조해지니까 이 뿌리가 마르지 않게 꽉꽉 밟아주는. 오늘 산길에 심을 꽃은 할미꽃. 할미꽃은 뿌리까지 흙에 묻고 서너 개씩 함께 심어준 후 주변 흙을 꼭꼭 눌러주면 좋다. 좀 줘. 땅을 파니 벌레가 흙 사이로 기어나왔다. 하도 많이 겪다 보니 이제는 놀라지 않는다. 또 애벌레 같은데? 아 처음에 진짜 지렁이가 포트 안에서 머리 내밀 때는 진짜 너무 놀랐는데 얘는 예상을 하고 있어. 이때쯤 나오겠지. 이렇게 심은 할미꽃은 내년 봄이 되면 꽃망울을 피어올릴 것이다. 사람들이 산이라고 생각하면 왠지 꽃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선 오는데 꽃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뭐 등산하는 거에 의의도 있지만 좀 실망감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아무래도 식물원이니까 꽃을 보려고 올라오니까요. 근데 이렇게 꽃 심어주면은 뭐 사람들이 진짜 다니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꽃도 보고.
한국 고유의 자생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오대산 자락. 이곳에서 3명의 젊은이들은 고된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미래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이다. 새벽 4시 수산시장의 하루가 다시 시작됐다. 기덕이를 비롯한 얼음사업소 아르바이트생들도 얼음과 함께 하루 일을 시작했다. 그런데 어제부터 기덕이에게 후배들이 생겼다. 여기서 아르바이트 한 지 얼마나 됐어요? 네, 이제 이틀 됐어요. 이틀 됐어요? 예. 자, 무슨 일 하는지 몰라도 좀 설명해요. 네,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라 보고 있는 거예요. 어제부터 이곳에서 새로 일하게 된 이남수, 신재민 군은 선배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일을 배우는 중이다. 자를 수 있어? 세 쪽으로? 네. 하나는 반 자르고 하나는 세 쪽으로 자르고 이게 뭔데? 이게 3등분이요? 하나는 3등분 하나는 그냥 반만 잘라 8분의 1로 뭐 집중 못하는데. 결국 경력 2년의 선배가 대신 얼음 톱질을 해준다. 얼음 창고에서 얼음을 갖고 나오다가 또 일이 발생했다. 얼음을 넘어뜨린 것이다. 얼음 하나의 무게는 135kg. 혼자 들어보려 하지만 얼음은 요지부동. 다시 선배의 도움을 청한다. 처음엔 얼음 한 덩이를 밀고 운반하는 일에도 서툴러 실수 연발이 되기 마련이다. 기덕이도 한 달 전엔 마찬가지였다. 우리 저 기덕이 학생 처음엔 많이 이렇게 넘어뜨리고 떼고 그랬어요? 전 지금도 그래요. 하지만 이젠 기덕이도 어엿한 선배. 여기서 받아서 밀어. 신입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이것저것 조언도 해줄 만큼 여유와 자신감도 생겼다. 새로운 학생들도 힘든 아르바이트를 통해 그런 경험과 자신감을 배워가려 하는 것이다. 여기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요? 인터넷으로 보고 찾아. 군대도 갔다 오고 그래갖고 그냥 이왕 할 거 좀 힘들고 그래도 그냥 돈도 좀 많이 벌고 그런 걸로 하려고. 얼음 판매소 직원이 기덕이를 불러 종이 한 장을 쥐어준다. 얼음을 배달해줘야 할 점포의 주소다. 아침 7시 얼음을 배달하러 나가며 기덕이는 지게차에 얼음 포대를 가득 실었다. 장사를 시작한 상인들에게 얼음 배달 겸 판매를 나가는 것이다. 얼음이요!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기덕이는 매일같이 시장을 돌며 얼음을 팔고 있다. 비가 와서 그런 거 많이 안 팔리네. 밥 먹고는 항상 판매를 돌아요. 상인들이 필요하니까. 바쁘니까 또 필요하고 바쁘니까 사무실에 전화를 해요. 그러면 또 판매를 나오고. 의외로 오늘은 얼음을 사는 사람이 없다. 얼음이요! 드디어 주문이 들어왔다. 기덕이는 차에서 얼른 내려 얼음 포대 하나를 상인 아저씨에게 팔았다. 오늘의 첫 개시다. 한 포요? 한 포. 얼음 주문이 갑자기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번엔 꽤 멀리까지 무거운 얼음 포대를 날라다 준다. 이렇게 4시간 열흘 기덕이는 시장 안을 돌며 얼음을 판다. 이곳에서 팔리는 얼음은 하루 평균 2,800여 포. 많이 판다고 자신의 월급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기덕이는 얼음 판매에 열심이다. 건성으로 일하지 않고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는 것이 바로 기덕이가 이곳에서 일하며 배운 프로 정신인 것이다. 이게 처음엔 힘으로만 해서 좀 힘든데 적응이 되고 나면은 요령이 생기잖아요. 나중 되면 좀 힘든 걸 몰라요. 필요한 뭐 근육이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판매가 끝나면 젖어버린 영수증을 말린다. 이제 이틀 후면 기덕이 아르바이트는 끝난다. 하지만 그가 보낸 이 뜨거운 여름은 앞으로의 삶에 큰 미천으로 남게 될 것이다. 와서 깨달은 게 많은데요. 군대 가기 전에, 사회생활 하기 전에 진짜 좋은 거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힘든 일 계속 하니까 어떻게 힘 키워서 뭐 이런 게 도움될 것 같진 않고 정신적인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힘든 일 계속 하니까 인내심 같은 거 그런 거. 2003 아르바이트 열풍은 좁아진 취업시장을 뚫기 위한 당찬 도전의 결과물이다. 삶의 현장에서 흘리는 땀방울 속에서 그렇게 젊은이들은 자신의 가능성을 조금씩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다.